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으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예. 기존의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대통령이 보고를 자주 받았다 이렇게 밝혀왔지 않습니까? 윤 전추 씨가 어저께 증언을 한 걸 보면 오전에는 평안했다, 안정적이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바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예. 윤 전추 행정관은 대통령에서 관저에서 가장 가깝게 수행한 보좌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안정적이었고 오후에 들어서 보고가 늘어나고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청와대가 이것이 팩트입니다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의 유선 보고와 서면 보고를 자주 받은 걸로 돼 있기 예.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팩트다를 보면 오전에도 뭐 수시로 한 3, 4분 사이로도 오고 이런 상황인데 윤 전 출신은 안정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고요. 예. 자, 미용사 부분도 역시나 의혹인데 윤 행정관 말에 따르면 오후에 미용사를 불러서 본인이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전에 8시 반이라고 그랬나요? 8시 반에 대통령을 볼 때 머리가 정갈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말씀 그대로 오전 8시 반에 처음 대통령을 봤는데 예. 그때 머리가 상당히 정갈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오전에는 미용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외부인 미용사는 오후에나 불렀고 자신이 직접 그 미용사를 관저로 데리고 와서 소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했다는 건데요. 오전에 머리가 정갈했다면 굳이 예. 오후에 참사의 심각성이 알려진 후에 미용사까지 불러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말이 예. 나옵니다. 예, 또 하나가 청와대 집무실인데 역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죠.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당일에 뭐 본관으로 출근은 안 했지만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 행정관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나온 얘기요. 업무 공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행정관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신을 부르면 서류를 들고 관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비서진이 상주하는 그런 업무 공간으로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면 보고용 서류도 직접 인편으로 가져가야 하고 예. 관저 안에 어느 방에 대통령이 있는지도 알기 힘든 구조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관저에서 직무를 봤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에 사실상 대통령 중대본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는 업무를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 40시간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공간인 관저는 사무실이 아니고요. 복무규정 위반이고 헌법상 나와 있는 성실직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단은 문제를 제기할 예. 예정입니다. 윤 전추 이제 행정관이 나와서 어제 한 얘기만 봐도 이렇게 기존의 청와대 해명과 상당히 배치되거나 흔들리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제 2명이죠. 한 명은 구속이 됐고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은 여전히 출석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적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 헌법재판소는 이 두 사람의 그 주소지에 관할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각각의 관할 경찰서인 종로 경찰서와 강남 경찰서에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방금 전인 저녁 7시쯤 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에 두 사람을 다시 증인 신문하기로 날짜도 미리 정한 상태입니다. 예. 19일에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잠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자, 백종훈 기자였습니다.